두 개의 필드가 있고 그 필드의 합을 구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클래스 이름을 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필드, 그 필드 이름을 각각 X와 Y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sum이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합을 리턴 되돌려주는 메소드로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합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구성했고요. 자, 이걸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여기 기본 메소드 하나 만들어 해놓고요. 자, 그리고 요것을 레퍼런스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대로 생성을 시키고 레퍼런스 값 만들어서 변수에다 넣어서 s1.x 접근해서 10 넣고요. s1.y 접근해서 여기다가 20 넣고요. 그 다음에 s1.sum 요거 호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합계를 화면으로 출력하고요. 자, 요거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잠시 이 동영상을 포즈 시켜 놓고 여러분은 요 문장만 가지고 여기 위에 놓여 있는 요 문장만 가지고 클래스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객체화 시켜서 화면으로 출력하는 간단한 모습도 여러분이 바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연습을 해주세요. 잠시 멈추고 요 연습을 한번 해서 다져놓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생성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성자. 단순하게 여기는 요렇게만 작성을 해줬는데 여기에 한번 요거를 한번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메소드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메소드를 일부러 하나 더 둬요. 근데 그 메소드가 특이하게도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하나 두는 거예요. 자, 그 두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 요건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하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를 출력하는 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여기다 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은 이전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 만들었고요. 저 모습대로 객체를 만들어서 레퍼런스 값을 넣었고요. S1에 X에 10 넣고 20 넣고 S1.sum을 호출해서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은 앞서 내용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하나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놈을 복사해서 요걸 복사해서 요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놓고요. 줄,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요. 예, 요거 줄 조정 좀 할게요. 자, 갖다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여기 벌써 에러 표시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 지금 복사해서 붙였을 뿐인데 여기 빨간 그 X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더블 코테이션이 이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더블 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글자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코테이션을 이 에디터 상의 더블 코테이션으로 바꿔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객체화 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PPT로 와서요. 자, 요걸 복사해서 일일이 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복사해 놨고요.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예, 여기 요 모습대로 여기서요. 네. 합이라는 이 클래스의 모습대로 S1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요게 S1의 S1.x, S1.y, S1.sum이라는 메소드도 있고 이렇게 놓일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여기다가 이걸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welcome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서 돌려볼게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객체. 요의 모습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웰컴을 화면에 찍어라 라고 해서 그럼 화면에 웰컴이라고 찍힐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하이가 왜 찍혔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이. 여기 하이라고 찍으라고 한 적 없어요. 즉 이게 합이라는 함수 메소드가 이 하이를 출력하는데 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호출돼서 이게 찍힌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바로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이 메소드,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의 정체는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성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넣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생성자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자, S1이라는 이름의 여기 레퍼런스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의 모습대로 기억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요 모습대로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Y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sum이라는 메소드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네요. 메소드도 만들어지고 바로 그 시점에서 요게 new해서 요 만들어지고 요 레퍼런스 값이 여기 전달되면서 이게 생성된 이 시점에서 요 합이라는 이 메소드 있죠.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 합이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한번 수행이 돼요. 여러분이 호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한번 딱 수행이 돼요. 그래서 요게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 system.out.println 하이를 출력하라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하이라고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진행된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생성자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자가 딱 한 번 무조건 자동적으로 딱 한 번 수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웰컴이 찍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웰컴이라고 찍힌 거고 그 다음에 S1.x 접근해서 10 넣고 Y 접근해서 20 넣고 그 다음에 S1.sum을 호출했기 때문에 자 이걸 호출한 거죠. 그래서 X와 Y 값을 더한 값 그래서 10과 20 더하면 30 그 30을 되돌려 줬을 테니까 리턴이죠. 여기 리턴 더한 값을 되돌려 줬을 테니까 이거의 결과가 30이 될 거고 그 30을 프린트해야 돼. 그래서 화면에 30이라고 찍힌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생성자예요. 생성자. 예. 이 생성자의 역할이 이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 보죠. 요거 이제 이 내용이 이해되시겠죠? 자,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무조건 자동적으로 한 번만 호출된다라는 거. 자, 그거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그 예제는 생성하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이걸 우리는 생성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동일한 이름의 이 메소드를 하나 더 뒀어요. 그럼 이것도 생성자네요. 그죠? 생성자를 두 개 둔 거예요. 생성자. 이렇게 생성자는 여러 개 둘 수가 있어요. 중복해서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만들었을 때 만든 이 객체를 생성한 시점에서 생성자를 딱 한 번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생성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놈을 호출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놈을 호출할까?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놈을 호출할까 했을 때, 지금 여기 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넘겨주는 이 인수라고 하거든요. 인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놈을 호출합니다. 이 놈을, 요거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하이라고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겠네요. 자, 다시 요걸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볼게요. 프로그램적으로. 자, 여기 이클립스의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둔 거죠. 어떤 내용을 뒀냐면은 이 내용을 둔 겁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는, 여기다 직접 쓸게요. 합 똑같은 이름으로 요것만 다르네요. x int y 가지고 자, 여기서 system.out.println 해서 여기서는 hello를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걸 수행시키면요. 수행시키면 네, 요거에 의해서 뭐가 호출된다고요? 자, 이걸 객체화되면서 뭘 호출된다고요? 여기 넘겨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호출한다고요. 그래서 화면에 하이라고 찍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웰컴 자, 그 다음 찍혔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돌리면은,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예. 여기 헬로가 찍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생성을 하면서 인수로 여기 5와 6을 넘겨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객체로 만들어지면서, 생성자가 두 개 있는데 뭐가 호출되느냐? 이 5와 6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와 6 이거 전부 인테저 정수값이죠. 정수값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바로 요것이 생성자로 호출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헬로라고 찍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웰컴 찍으라고 했으니까 웰컴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해서 값을 집어넣고 메소드 호출해서 값을 출력했으니까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는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그 생성자들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주어진 인수들을 통해서 이들 생성자가 구분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PPT로 다시 넘어와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네. 요 내용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작업되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뭐 그렇게 큰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합이 있고요, 클래스 합이 있고 필드 두 개가 있고요, 썸이란 메소드가 있어서 두 개의 합을 더해서 되돌려주는 리턴 해주는 썸이란 메소드 있고, 그리고 생성자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인수를 두 개 받는 생성자, 하나는 하나, 아무것도 안 받는 생성자. 그리고 이제 헬로에서 이것들을 객체화 시켰을 때, 요거는 어디를 호출하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동적으로 요거를 호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화면에 하이라고 찍힐 거예요. 그리고 x와 y에 20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합 S2라는 이름으로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인수를 두 개 넘겨줬네요. 그래서 그 인수 두 개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생성자 요것이 자동으로 호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헬로라고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2에 X와 Y에 접근해서 10과 20 넣고요. S1.sum 하면은 S1.sum은 여기
s1.sum은 요걸 호출할 텐데 자신이 갖고 있는 x와 y의 값을 이용해서 sum을 구할 거고요. s2는 역시 sum을 호출할 텐데 자신이 갖고 있는 바로 10과 20이죠. 그것을 sum의 결과를 되돌려서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생성자들은 대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값만 넘겨줄 거 많을 거냐. 지금 여기 S2 같은 경우에 S2. 자, 여기 new 해서 6과 7을 넘겨주는데 그냥 값만 넘겨주고 말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럼 요 생성자는 요거는 객체로 만들어서 생성자를 누구를 호출할까요? 요걸 호출하겠죠. 요걸. 그죠? 그 인수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요게 호출될 겁니다. 이게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요게 호출될 겁니다. 6과 7을 넘겨받을 수 있는. 자, 그럼 그 6, x, 6을 x로 넘겨받고요. 이 6을 여기 x로 넘겨받고요. 그럼 여기 x가 6이죠. 그 6을 어디다 넣느냐? this.x. 그럼 this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객체화 시켰을 때의 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x는 자신의 그 x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을 넘겨줬으면 자동으로 생성자가 생성을 시키면서 자동으로 생성자가 요게 수행이 될 텐데 그 6을 얘가 x로 넘겨받고 그 x, 그 6이죠. 그 6을 this.x, 자신의 x 여기다 넣으란 얘기예요. 자, 다음에 요거 7은 요로 넘겨받겠죠. y로. 그럼 그 y의 값은 여기 요 y니까 그 y의 값은 어디다 넣어라? this.y, 자신의 y. 그러니까 자신의 y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신의 y. 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이 문구가 필요 없는 거죠. 이 문구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따로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어떤 초기 값을 넣고 싶을 때 그때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생성자의 목적은 결국 뭐냐?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각 필드에다 어떤 특정한 값을 주고 싶을 때, 초기화시키고 싶을 때 생성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자는 리턴 타입을 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생성자 앞에 대개는 메소드 앞에 이런 식으로 나는 인트형으로 되돌려 줄 거야. 리턴할 때 말이지 내가 되돌려 줄 값은 인트형이야 혹은 플로트형이야 하고서 요 앞에다가 데이터형을 써주게 돼 있어요. 리턴 타입. 그런데 생성자는 여기 앞에 리턴 타입을 안 줍니다. 예, 리턴 타입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int, float 이렇게 여기 요 앞에다가 써주게 되면 그럼 에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생성자 선언 및 호출 연습인데 요거는 쭉 한번 이제 보면 되겠네요.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클래스 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타이틀 auth라는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성자가 두 개네요. 북 요거랑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 북스가 있고 여기도 또 북스가 있어요. 생성자가 두 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요거는 string t로 값을 넘겨받아서 그 t를 타이틀, 바로 자신의 타이틀에다 넣고요. 여기 auth에는 무조건 작자미상이라는 문자를 무조건 넣는다. 다음에 books, 요거는 인수를 두 개를 받네요. a로 문자열을 받아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타이틀에 넣고 그 문자열을 author, 바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ello 해서 여기 클래스 기본 메소드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놓고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요거에 의해서요. 자, 요거 little prince. 자, 그러면 여기 little prince. 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ew로 요거를 생성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 해서 기억 공간, 그 다음에 author 해서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생성자가 두 개예요. books,
books 해가지고 생성자가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자가 생성되자마자 생성자란다. 이렇게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게 이제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이게 자동으로 여기 요 2개의 문자를 넘겨주고 있죠. 그럼 2개의 문자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바로 요 생성자가 자동으로 한번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성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어린 왕자 문자를 받아서 그걸 어디다 넣어라? 요걸 받아서 타이틀에 넣어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어린 왕자라고 여기 넣는 거죠. 어린 왕자. 자, 그 다음에 생텍쥐베리는 생텍쥐베리 여기 받아서 그것을 어써 여기죠. 여기 어써 여기다 생텍쥐베리 쥐베리 여기다 넣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요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오면은 러브스토리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네요. 러브스토리. 자, 그래 놓고 러브스토리에서는 북 해가지고 춘향전. 그러면 요 모습대로 북 춘향전. 요 모습대로 클래스 모습대로 저 메모리에 객체를 하나 만들겠네요. 인스턴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also라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생성자가 2개 있는 거죠. books 생성자, book 생성자 2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를 호출합니까? 인수가 하나예요. 스트링 인수가 하나니까 요걸 호출할 겁니다. 즉, 요 첫 번째 books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요걸 호출하면 이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뭘 하라고 돼 있냐면은 이 인수 받은 이 춘향전을 T로 받을 텐데 그거를 타이틀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자신이 갖고 있는 타이틀 여기다가 춘향전이라고 넣고요. 뭐 글자 잘 안 보여도 그냥 감으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작자미상이라는 문자를 오스에다 넣어요. 그죠? 이 내부에서 작자미상. 그러니까 여기다가 작자미상이라고 넣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라. Little Prince .title. Little Prince .title은 여기에요. 여기 .title 어린 왕자라고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Little Prince .author. Little Prince의 author. 여기 생텍쥐베리라고 찍겠네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라고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문장에서 Love Story .title. Love Story에 있는 타이틀. 여기 춘향전이라고 찍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Love Story .author. 그래서 Love Story .author 작자미상이라고 화면에 찍는 이런 프로그램이 예제 4-4입니다. 자, 다음 이제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대개 이제 지금처럼 매개 변수 없이 아무 작업 없이 단순히 리턴만 하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예요. 이걸 우리는 디폴트 생성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기서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에 이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줬을 때 s1 equal new 해서 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이쪽에는 지금 생성자가 없어요. 합이란 이름에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가 없죠. 그죠? 예.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안 적어줘도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합. 여러분은 안 적어줬지만 합하고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안 적어줘도요. 네. 그래서 동작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생성을 하고 합이란 이름의 생성자를 호출할 텐데 합으로 갔더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디폴트 생성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디폴트 생성자. 자, 기본 생성자가 자동 생성되는 경우의 예를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 서클이라는 클래스 있고 레디어스 그리고 set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알로 값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여기 레디어스 보관하는 거 get area 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생성자 안 써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생성을 시켰을 때 피자라는 이름으로 이 서클의 클래스의 이름대로 생성을 시켰을 때 생성자가 자동으로 한번 호출된다. 없죠? 없어도 퍼블릭 서클이란 가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아무것도 없는 브레이스 열고 닫고 하는 이 생성자가 있다. 디폴트로 있고 그걸 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pizza.set 하면은 요걸 호출하게 되겠네요. 5를 넘겨주면은 5 넘겨받아서 그 R값 5를 레디어스 바로 자신의 필드에다 보관하는 일을 여기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pizza.getArea 그러면 요 안에 getArea 메소드 호출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3.14를 해서 그 결과값을 되돌려줘서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잠시 끊어서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에 우리 아까 이것이 기본 생성자였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인자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문장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디폴트인데 이게 기본 생성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처럼요. 클래스 서클을 만들었어요.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여기에 생성자를 뒀는데 이 생성자는 인수 하나를 값으로 넘겨받아서 그 값을 처리하는 그런 메소드 생성자를 여기다 두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필요해 이렇게는 분명히 인수 하나를 넘겨받아서 우리가 수행되는 생성자가 있어서 그래서 생성도 하고 생성자가 수행되는 그런 경우, 요 경우는 가능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때는 이 객체가 기본 생성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성자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this reference입니다. 현재 실행되는 객체 자신에 대한 레퍼런스 이고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해왔던 클래스,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멤버 변수로 레디어스를 뒀고요. 자,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1의 값을 레디어스 바로 이곳에다가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인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했을 경우에는 요 받아들인 이 값을 레디어스 이쪽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get area를 호출했을 때 바로 이 레디어스에다가 레디어스를 곱해서 거기다 3.14를 곱함으로 해서 면적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get area라는 멤버 함수, 즉 메소드가 있는 그런 클래스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클래스에서도 우리가 사실 여기 이 레디어스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클래스죠. 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메모리의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이 레디어스를 지칭하는 this 이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radius equal 1이라고 써주지 않고 현재 객체의 radius 바로 그래서 this.radius라고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요거의 radius죠. 그래서 this.radius 그리고 요것도 this.radius 요것도 this.radius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쓴다면은 원칙에 가깝게 쓴다면 바로 이 모습대로 써야 되는 거죠. 이 모습대로 쓰는 건데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는 이 레디어스 이거를 그냥 여기 인트라고 두면은 이
레이디어스는 다른 쪽에서도 객체화시켜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프라이빗라고 놈으로 해서 절대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춰놔요. 은닉화라고 얘기하죠. 감춰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객체화됐을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디스점레이디어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내부에 주어진 이 필드는 가급적이면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료의 보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닉화 또 다른 용어로는 캡슐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디스레퍼런스를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레퍼런스는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다가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게 흔히 사용하는 객체 속에서의 디스 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놓고요. 자, 요거는 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요. 퍼블릭 잠깐 제가 더 가서 자, 여기 그 안에 메인 메소드 안에서 서클 OB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 해가지고 요걸 호출하게 되겠네. 요걸 이제 요 객체를 요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만들겠죠. new circle. 자, 그래서 요거 객체로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만들어지고 이 안에 radius라는 필드 있고요. 그 다음에 circle 있고요. 그 다음에 get area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돼 가지고 레퍼런스 값을 여기서 놓으면서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생성자를 한번 수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의 생성자, 이 두 개의 생성자 중 어느 것을 수행시키느냐면 여기 매개 변수 인수를 하나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바로 요것이 두 번째, 요것이 수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1이라는 값을 여기서 넘겨줬으니까 그 1이라는 값을 레이디어스로 받아서 그 레이디어스는 요거죠. 요 레이디어스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디스 없이 레이디어스 이퀄 레이디어스라면 그것도 혼동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레이디어스는 바로 디스점 레이디어스. 현재 객체가 만들어진 바로 지금 현재 객체의 레이디어스. 요거는 여기서 넘겨받은 레이디어스. 그런 의미를 여기다 부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레이디어스는 여기서 받은 1의 값이 요 디스점 레이디어스 여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레이디어스는 여기 1이 되는 거죠. 여기 1. 자, 이렇게 해서 요 객체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두 번째 객체는 어떻게 됩니까? OB2가 있고요. OB2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 요거 new 연산자로 해서 이거 만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radius 그 다음 또 뭡니까? circle 이 두 개의 생성자 그 다음에 get area라는 메소드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값이 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자, 그런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아니고 인수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인수 두 개의 생성자 중 그 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가 수행될 것이고 그러려면 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값이 여기 4를 넘겨받아서 레이디어스로 넘겨받아서 그 4 레이디어스 4를 디스점 레이디어스 현재의 레이디어스 바로 이게 바로 디스점 레이디어스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요거는 4의 값을 갖는 객체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OB3 그리고 역시 객체 만들어지고 radius, circle 그리고 get area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넘겨받은 이 모습 역시 여기서도 매개 변수가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서클 요것이 수행이 될 거고 그거에 의해서 넘겨받은 값을 디스점 radius 결국 여기다가 넘겨주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ob1.set ob1.set 그럼 요거네요. 요거에 set 여기 set 함수가 없는데 요거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set가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set해서 7의 값을 넘겨주는데 자, 이거는 프로그램적으로 그 의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여기 set가 하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해 보죠. 예, 여기서 돌리지 말고. 자, 요거는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자, 이클립스 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그리고 자, 보도록 하죠. 좀 이쁘게 좀 다듬어야겠습니다. 예,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는 뭐가 좀 잘 안 돼 있는 모습인데요. 저 클래스는 됐고요. 여기 헬로 됐고요. 예, 요거는 됐고요. 저 서클 여러분도 보아가면서 확인해 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빠지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 예.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동작된다라는 얘기는 ob1 안에 set 함수에 접근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set 함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게 가능해지죠.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되돌리는 값이 필요 없으니까 set 해서 값을 하나 받으세요. 어떤 값? int radius로 받읍시다. radius로 받아서 그럼 이 받은 값을 자신의 radius에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this.radius equal 받아들인 radius로 바꾸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자로부터 통해서 이미 이 radius의 값에 뭔가 값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e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그 radius 값을 아예 새로 바꾸는 거예요. 7, 하나는 7, 하나는 8, 7, 9. 그래서 지금 이 형태대로 한다면 ob1.set 그러면 ob1에 여기 set가 하나씩 여기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set. ob1.set를 호출해서 그래서 여기 7의 값을 넘겨준 거고요. 7의 값을 넘겨주면은 그 값을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radius 그 넘겨받은 값을 7의 값을 넘겨받은 값을 그걸 this.radius 여기다 넣겠다. 그럼 여기 7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세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세트 그걸 통해서 여기다 8을 넣게 될 거고요. ob3.set는 ob3 안에 있는 자신의 세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9의 값을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7, 8, 9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ob2에 여기 보는 ob2의 get area를 get area 그러면 ob2면 이것도 아니고 이거죠. 이거 ob2의 get area 요걸 호출해서 그럼 얘는 자신의 radius 값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그죠? get area 자체가 여기 보면 get area가 this.radius 그죠? this.radius 자신이 갖고 있는 radius에 radius를 곱해서 3.14를 곱해서 그 결과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호출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ob2.get area 그래서 ob2가 갖고 있는 get area 그럼 얘는 그 자신의 radius 곱하기 3.14 한 값을 되돌려 줄 거고요. 그 값을 화면으로 출력하는 모습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돌려본다면요. 예, 200.96이 나오는데
이건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여러분한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객체 속에서 this가 아닌 this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그 서클 요거 이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OB1 제가 써가면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에 의해서요. OB1이라는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new, 서클, 요 서클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객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radius라는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리고 circle이라는 함수, 그리고 circle 함수, 그 다음에 get area 함수란다. 메소드, get area라는 메소드. 자, 요렇게 값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아직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여기도 요걸 세트를 호출하려면 여기 세트라는 메소드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의 값을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값을 일로 넣는데 가장 먼저 생성자가 한번 자동으로 수행되죠. 그러면 생성자가 어떤 생성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성자는 두 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죠. 그런데 여기 매개 변수 1이 주어졌으니까 매개 변수란다. 여기 인수가 1이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요것이 생성자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을 넘겨받아서 레이디어스로 넘겨받아서 그 레이디어스 1의 값을 this.radius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했을 때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radius에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인수를 안 준 경우. 예를 들어 요거 합시다. 요거 맨 끝에 여기서 요 인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것만 보겠습니다. OB3의 레퍼런스 그 다음에 radius라는 필드 그 다음에 여기 그 뭡니까? 서클 생성자 그리고 또 하나는 get area 자, 이렇게 있고요. 무슨 세트도 여기 있을 겁니다만 자, 그리고 레퍼런스 값을 일로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그 놈이 수행될 텐데 바로 이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this.radius 그 값을 받아서 this.radius 그래서 여기에 6이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이제 고려해 보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없는 경우 이렇게 선언한 경우 여러분이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한 경우 서클이라고 하고요. 서클 OB 가령 4라고 해봅시다. 4라고 하고 equal new 해서 서클 이렇게 한 경우 인수를 안 준 경우 그 경우 당연히 이 경우는 OB4로 여기다 적어볼까요? OB4로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저쪽의 메모리에 이 실제적인 메모리에 이러한 형태의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레퍼런스 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넘겨지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로 갈 겁니다. 여기로. 그죠? 여기 둘 중에 요게 첫 번째 요 서클 요 생성자로 갈 거예요. 그럼 그 생성자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 생성자로 왔지만 나는 이 생성자를 수행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this라고 써주고 가로 열고
여기 인수값 하나 주세요. 가로 닫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자신의 그 생성자, 자신의 객체에 있는 요 인수 하나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3이란 값이 1로 넘겨지고 그 3이 레이디어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객체 내 생성자에서 디스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놈은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생성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디스 이놈은 요 생성자에서만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이 get area 이런 데서는 여기 디스 메소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해되죠? 생성자 코드에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디스 이것부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뭐 대인문이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거꾸로 대인문 다 집어넣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끝에 가서 디스 뭐 이 메소드 호출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이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클래스에 대해서 봤고요. 클래스 그리고 이제 생성자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요. 자,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모습에서 이 클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